이제 7번 문제를 리뷰해보면서 어떤 식으로 행정학 문제를 리뷰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이 7번 문제는 상당히 변별력이 있는 문제였어요. 행정학의 실력 차이는 이런 문제를 통해서 판가름이 나요. 기존의 기출이 잘 숙지되어 있는가? 그리고 옳은 선지를 옳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그리고 행정학이 좋아하는 바꿔내기 포인트를 모두 적절하게 섞은 문제예요. 이런 문제가 정말 좋은 문제예요. 기출을 제대로 공부했고 행정학 감각이 있는 분들은 이런 문제를 맞출 수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이 문제가 너무 어렵고 틀리겠죠? 우선 이렇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구성되는 문제들은 내가 한두 개 선지는 모르는 게 나올 거다 라고 마음의 준비를 해놓고 보시면 좋아요. 국고 채무 부담 행위에 대해 옳은 것만 모두 골라라. 기역부터 한번 볼게요. 사항마다 필요한 이유를 명백히 하고 금액, 연도 이런 거를 표시해야 한다 라고 나와 있어요. 제가 이전 행정학 공부법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옳은 선지는 딱히 틀린 포인트가 없기 때문에 옳은 선지인 거예요. 그게 딱 기역 선지예요. 처음부터 얘를 명확하게 O, 명확하게 X 이렇게 판단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럴듯한 얘기들이잖아요. 딱히 바꿔냈을 만한 출제 포인트도 없고 틀릴 만한 포인트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그냥 O에 가깝겠네 하고 다른 선지부터 보는 거예요. 옳은 선지를 의심 없이 옳은 선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굉장한 실력이거든요. 기출 문제를 통해서 이런 것도 많이 연습해 두셔야 돼요. 이제 우리가 기역을 어느 정도 옳다고 판단을 하면 이제 디귿이 없어요, 여기에. 그러면 디귿이 틀린 선지라는 거잖아요. 디귿이 정말 틀린 선지인지 한번 볼게요. 지출을 위한 국회 의결 대상에서 제외된다. 일단 이 제외라는 키워드가 딱 꽂히셔야 되고 국회 의결이라는 포인트도 딱 꽂히셔야 돼요. 이 디귿 선지는 국회 의결을 받는가 받지 않는가 이걸 묻고 있어요. 행정학에서 가장 중요한 통제인지 재량인지에 대해서 묻고 있는 문제예요. 뭔가 사전적인 절차를 거치고 통제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그런 것 없이도 그냥 자유롭게 할 수 있는지, 이걸 묻는 거는 행정학 전범위에서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국고채무 부담행위를 배울 때에는 지출 권한을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출을 위한 국회 의결을 또 받아야 돼요. 통제가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디귿은 명확하게 틀렸어요. 이 문제의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중에 제일 중요한 선지가 뭐냐 묻는다면 당연히 디귿이에요. 내용 자체도 너무 중요하고 행정학에서 가장 큰 범주로 봐야 하는 통제와 재량을 묻고 있고요. 그리고 이미 기출도 많이 됐었고요. 만약에 기출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디귿 선지가 헷갈렸다. 이건 정말 꼼꼼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재무행정에는 국회 의결이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묻거든요. 그것도 한 장으로 딱 정리를 해두고 시험 직전에 딱 보고 들어가면 좋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디귿이 걸러졌어요. 만약에 우리가 기역을 O라고 판단을 하지 못했더라도 디귿을 통해 3, 4번이 걸러지죠? 그러면 우리는 니은과 리을의 싸움으로 남게 되는 거예요. 니은을 볼게요. 채무 이행의 책임은 다음 연도 이후에 부담됨을 원칙으로 한다. 우리 국고채무 부담 행위 개념 배울 때 배웠던 내용이에요. 요 정도는 O라고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리을을 볼게요. 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중에 가장 변별력이 높았고 행정학이 좋아하는 출제 포인트가 있어요. 여기 보면 계속비라는 것과 국고채무 부담행위 두 개를 비교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두 개를 비교하는 포인트가 나왔을 때는 항상 두 개를 바꿔내지 않았는가를 생각하고 읽어야 되는 거예요. 단연도 예산 원칙 예외라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공사나 제조 및 연구개발 사업 등 대상이 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 설명대로 읽어보면 국고채무 부담행위는 대상이 한정돼 있고 계속비는 한정돼 있지 않다라고 나와 있어요. 만약에 이거를 사전 지식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문제를 풀 때에는 이 두 개를 바꿔냈을 만한 포인트가 있다는 것을 알고 1번을 골랐어야 되고요. 리뷰하는 과정에서는 리을까지 지식적으로 얻어가야겠죠? 계속비는 한정이 되어 있고요, 사업이. 채무 부담행위는 이런 게 한정이 되어 있지 않아요.
이번 기출문제에서 이 두 개를 비교하는 포인트가 나왔죠? 그러면 다음 기출문제에서 또 이런 포인트가 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대상 사업 말고도 다른 걸로도 계속비와 채무부담행위를 비교할 수 있겠구나. 둘을 바꿔낼 수 있겠구나. 이거를 인지해 두시면 좋습니다. 이제 이 문제를 다 풀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단권화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국고채무부담행위 파트를 가서 24년 국가직 9급에 출제됐다는 것을 나름의 포인트 이렇게 적어줍니다. 그러면 다음에 회독할 때 이게 최근에 나온 기출이구나를 각인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저는 실제로 이렇게 책에다가 기출문제를 붙여놨습니다. 이 파트를 볼 때 그냥 줄글처럼 읽는 게 아니라 문제화를 해가지고 좀 더 능동적으로 읽으려고 이렇게 표시를 해두었어요. 그리고 24년 국가직 9급 시험을 봤을 때는 몰랐는데 기출문제를 풀다 보니까 이미 소방에서 이 포인트를 출제를 했던 거예요. 국고채무부담행위는 한정되어 있다. 이렇게. 이게 24년 국가직 9급의 진화에서 시험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기본서에다가 이 기출을 또 붙여놓고 22년 소방간부가 24년 국가직 9급으로 이렇게 이어졌다는 것을 체크해 두었어요. 그리고 또 이 두 개의 비교 포인트를 표로 이렇게 정리된 것까지 붙여놓았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용도 제한에 대해서 물었지만 다음에는 승인 효력이 나올 수 있고 지출 권한이 또 나올 수 있고 이렇게 비교 포인트들을 딱 정리해서 두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리을 선지를 그냥 풀 때에는 지식적으로 풀기는 어려워요. 대신 우리가 리뷰를 할 때에는 이렇게 지식으로 채워가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저는 국가재정법을 이렇게 풀 조문으로 봤었거든요. 25조 3항을 보면 국고채무부담행위는 어쩌고저쩌고 표시하여야 한다. 아까 기억 선지 그대로 법령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24년 국가직 9급 법령이라고 적어줬어요. 그러면 다음에 법령을 회독할 때 이게 그대로 출제가 되었구나 라고 인지할 수 있겠죠? 제가 방금 기본서나 법령집에 단권화하는 거를 설명을 드렸는데요.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에는 기본서를 한 번 더 볼 시간이 없잖아요. 그렇게 시험이 임박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타이핑을 해서 한 장으로 정리하는 게 더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아까 문제에서 리을이 되게 선지가 헷갈렸어요. 그러면 리을 선지를 타이핑을 해서 그거를 반복적으로 보는 식으로 단권화를 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분석하고 단권화할 줄 모르는데 무작정 동영 풀고 모의고사 풀고 이러시면 절대 안 돼요. 시험이 얼마 안 남은 시점일수록 더더욱 기출이 중요하다는 점 명심하세요.